네, 안녕하십니까. 보듬교육학원에서 중등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대현 강사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더웠죠, 이번 여름. 특히 우리 과천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2학기는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2학기 첫 시험인 중간고사까지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리 운명을 정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뭐 시험 직전 돼가지고 이거 벼락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아시겠지만 벼락치기로는 점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어가 그런 과목은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과천중학교 2학년 시험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보듬교육에서는 국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시험을 대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천중학교 2학년 국어 시험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시험은요, 객관식 22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으로 해서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천중학교의 특징은요, 매 시험 나오는 시험의 문항 수가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유형이요, 객관식 22문항이랑 서술형 2문항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 다른 학교는 뭐 객관식만 나오던데요,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서술형 준비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그러면 서술형을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선생님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서술형의 중요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뭐 고등학교 여기를 갈 수 있는지 저기를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나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필평가의 영역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수행평가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근데 그 수행평가는 어떻게 치르게 됩니까? 우리 애들끼리 그냥 아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이하면서 그걸로 막 수행평가를 하나요? 보통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주죠? 글을 쓰게 만들죠. 그럼 글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우리가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전에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오는 시간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수행평가를 수행평가 이거 나온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공지가 뜨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이미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온지는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 주제를 어떻게 할지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글을 처음에 초고를 쓸 때 그 내용들을 제가 첨삭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 그것 정도 우리가 대비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을 대비하는 것은 그리고요, 비단 중등에서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요즘 사실 말이 많잖아요. 수능도 문수령, 서술형으로 바뀐다 이 말도 진짜 많고 난립니다 요새. 내년부터는 저쪽 전라남도 저쪽 교육청에서는요, 2027학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곧 초등학교 5, 6학년 걔네들을 100% 서술형으로 시험을 출제한다고 지금 확정을 지었어요. 걔네는 그렇게 하고 2032년까지 서술형의 범위를 점점 늘려나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행된 것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학생들의 문해력의 저하거든요.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했었을 때 애들이 단어 자체도 한자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 평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에는 서술형으로 되는 곳에 문제점이 있죠. 많이 있죠. 변별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어쨌든 과천중학교의 서술형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넘어 수행평가와 고등학교까지도 고등학교 서술형이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서술형을 깔끔하게 더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중학교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과서가 정말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중학교들을 지금까지 수업을 해봤었지만 과천중학교는요, 교과서에 정말 충실한 학교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요, 진짜 교과서의 뭐 학습 활동, 본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말 문제로 그냥 출제해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형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살짝씩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대비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그리고 또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거는 과천중학교 시험을 분석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이 시험이 어렵다, 이 시험이 쉬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면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잡아가는 거, 사실 그게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좀 평이하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지만, 그러면 그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네? 우리가 교과서를 그냥 옛날에 그랬어요. 그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저보다 위에 세대시겠지만 그냥 다 외웠어요. 교과서를 그냥 신청해주면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다 외웠습니다. 요즘 시험이 사실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도 맞긴 하지만 외우는 것만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시험에 대한 자세한 분석 사항은요, 제가 과천사는 카페 아시죠? 네이버 그 카페에 보듬교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과천중학교 2학년 시험에 대한 자세한 분석글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부분이 사실 과천중학교 내신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과천중학교요. 저는요, 내신 대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 두 번째는 적용,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 이제 당연히 작품이나 지문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야,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너 지금 외워야 된다, 이거 너 안 외우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통 이해라는 것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요, 너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쓰였는지 알아? 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너가 설명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설명을 많이 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설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하는 좀 스타일의 강사입니다. 왜냐면 물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니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서술형을 쓸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막히는지, 뭔 단어를 모르는지, 이런 것들 내가 물어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들 잘 말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줍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저랑 질의응답을 많이 하면서 저와의 벽을 허물다 보면은 이 학생의 문제점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는 많이 하면서 이해를 돕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을 해야겠죠. 내가 분명 그래서 오케이, 알아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로 가면 막상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개념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그것을 푸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적용까지 마쳤으면 세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야겠지요. 반복 그냥 냅다 반복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한 번 맞힌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 문제를 또 풀었었을 때 무조건 다 맞힌다 라는 건 사실 100%는 아니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문제로 스타일로 다시 한번 물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직접 설명하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구술 테스트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너 품사의 개념 알아? 그래? 품사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너의 말로써 나한테 설명해 줘. 이렇게 자신의 말로써 본인이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의 시험은 결국에 서술형에서 조건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채점을 하려면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보지만, 이 학생만의 언어로서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말로 직접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영역도 저는 같이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는요, 과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적용을 할 테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약점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끝장을 봐야겠죠. 클리닉에서는요, 학생들마다 틀린 부분하고 뭐 부족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들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명 한 명 1대1로 봐주는 것이 저희 클리닉입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래가지고 끝장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사실 이제 중학교 시험에는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공부량을 늘리는 것만이 매사가 아닙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겠지요. 독서를 할 때에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다독과 그 다음에 빠르게 읽는 속독, 그것과는 달리 저는 뭐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정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독이 뭐예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가면서 정확하게 읽는 게 정독인가요? 아니죠.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 비판적 사고도 해보고 창의적 사고도 해보고, 그쵸? 추론적 사고도 해보는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 때에도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지? 왜 이거는 정답의 선지가 될 수 없는 거지? 이걸 틀렸다면 내가 왜 이것을 틀리게 됐는지 그 사고 과정도 쫓아갈 수 있는 이 학생 자체의 메타인지를 길러내는 것을 좀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 잘 풀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었을 때 그것을 자기만의 판단 기준, 행동 강령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국어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천중학교 2학년 내신은요 8월 29일 토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의 시간을 조사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었던 끝장 클리닉 그거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 직전 수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의 내신이 종료되고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죠. 정규 수업 때는 내신 내용을 이제 학교 교과서 내용 다룬다기보다는 좀 더 모의고사에 좀 치중을 한 그런 수업을 저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 하나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국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내면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이 보듬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칠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듬교육학원 중등부 국어과 이대현 강사였습니다.